수학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논리 수학 지능이 좋을까요? 작은 점을 이어 밝은 별을 만드는 곳,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당소의 태진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논리 수학 지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등급 받는 비결, 논리 수학 지능일까? 많이들 수학 점수와 논리 수학 지능을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 수학 지능이 어떤 지능인지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보고 나시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논리 수학 지능의 개념은 앞에 내보이는 자막을 참고해 주세요. 논리 수학 지능이라는 건 논리적 사고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탐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연히 수리력도 들어갈 거고 또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리 수학적 지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알기 쉽게 논리 수학적 지능을 이루고 있는 4가지 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요인의 설명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 수학 지능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논리적 사고력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목조목 따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난 저거 무조건 싫어. 왜 그런지 일단 싫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논리 수학 지능이 다소 부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은 똑같은 기사를 읽었는데 저 기사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파적으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있다. 하면서 다른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논리 수학 지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도 실제 경험한 건데 저한테 상담을 왔던 초등학교 고학년 한 학생이 이렇게 눈물 글썽글썽 하면서 학교가 너무 가기 싫대요. 이 친구한테는 너무 힘든 일이죠. 요즘에 학생들 중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자기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가기 싫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모든 사람이 다 좋으냐? 라고 그랬더니 아이가 그렇지 않대요. 자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너희 반에는 모두 몇 명이 있어? 그랬더니 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대요. 너를 싫어하는 학생은 몇 명 정도야? 그랬더니 3명 정도 있대요. 그럼 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혹시 없니? 그랬더니 4명 정도가 자기를 아주 좋아하고 친하대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는 4명의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3명의 이 아이를 싫어하는 친구가 있죠.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30명의 친구들이 모두 다 한 아이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비합리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살아가면서 보면 때때로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직장에서도 발생하고 학교에서도 발생해요. 그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럴까 조목조목 따져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논리 수학 지능 중에 논리적 사고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 형성될수록 청소년기에 무조건 싫어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하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많은 갈등이 충돌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이 아이들에게 저 아이하고는 대화할 수가 없어. 중2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렇게 방치하실 일이 아니라 그 아이가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지 몰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럴 때 화가 났던 부분들을 한번 말해봐. 적어봐. 그러면서 조목조목 체크해 가서 그 아이가 뭔가를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도와주신다면 훨씬 더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할 수 있겠죠. 어른이 되어서도 논리적 사고력이 발달되지 않아서 사회에서 일을 할 때 일머리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듣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것이 논리수학적 사고 중에 논리적 사고력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수리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리력 점수가 높으면 논리수학적 지능이 높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논리수학 지능의 4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리력이 높으면 당연히 논리수학 지능이 높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것만을 이루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군가가 무조건 논리수학 지능은 높으면 수학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부분과 수리력이 합쳐지고,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인 과학적 탐구, 즉 평상시에 어떤 물건들을 보고 이 물건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보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날씨가 어떻게 바뀌었다든지 금리가 어떻게 변동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를 점검해 가면서 과학적으로 자꾸 파고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좀 더 감성적으로 덮어놓고 접근하는 분들보다 훨씬 더 넓은 시선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살짝 팁을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논리적 사고력이 좋은 분과 일을 하는 게 사실은 그 결과치가 훨씬 더 예측이 더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논리적 사고력이 조금 더 부족한, 논리수학적 지능이 부족한 분들의 경우는 열심히 일을 하기는 하는데 효과적으로 필요한 전략들을 세우는데 조금 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예체능 계열에 있다거나 아니면 또 문학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셔서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따져 묻는 부분에서는 조금 약해서 대화할 때도 좀 더 비합리적으로 대화를 한다거나 내 감정적인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때, 저분은 논리수학 지능이 조금 더 낮으신 분이시구나. 그러기 때문에 저분에게 저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냉혈한처럼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의 두뇌는 이렇게 다양해요, 여러분. 오늘 논리수학 지능에서 세 번째 과학적 탐구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렸고, 네 번째 요인이 창의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앞에 1, 2, 3이 합쳐져서 연결이 되는 거라서요. 요즘들은 코딩이라든지 AI,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말 이과적인 직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갈수록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 속에서 이것이 진짜일까,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일까를 판단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또는 어른이 되어서도 내가 논리수학적 사고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왕이면 하나하나를 좀 적어보시고 진짜 그런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 나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훨씬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화와 함께 논리수학적 지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세요? 나의 논리수학 지능 낮은가요? 아니면 좀 높은가요? 내 강점으로 논리수학 지능이 있다라면 이쪽을 훨씬 더 잘 살릴 수 있는 직종을 택하시는 게 좋겠고, 그 안에서도 하위 요인에 적합한 분야를 택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작은 점을 이어 나만의 환한 별을 만든다. 별담소의 태진미였습니다.